안녕하세요. 천상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작업에서 함수를 이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함수 이해하기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함수에 대해서 잠깐 복습해 보면 함수의 구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등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함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의되어 있는 수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수식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이러한 인수라고 하는 특정한 값들을 넘겨주게 되면 이 특정한 값인 인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호출한 함수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죠. 자, 함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함수 이름을 부른 후에 괄호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이 괄호 안에 이러한 특정한 값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 특정한 값인 이 인수들은 하나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인수의 개수는 각각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제를 통해서 먼저 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구해야 하는데요. 합계는 이 김대한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한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함수가 무엇이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함수를 시작하려고 하면 등호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sum 하게 되면 친절하게 함수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필요한 함수를 선택을 하시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는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겠죠. 키보드에서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잘 됩니다. 자, 합계는 sum이라고 하는 함수가 합계를 구한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최소한 기억을 해줘야 하겠죠.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함수를 이용할 때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인지 그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것이 예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특정한 값들을 넣어주고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힌트가 주어집니다. 넘버 1, 첫 번째 숫자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구할 것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클릭해서 컴마로 구분을 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넣어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은 이렇게 B3셀부터 땡땡 콜론이죠. 이렇게 콜론 이 뜻은 뭐뭐부터 라고 하는 물결과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3까지 이런 뜻이 되겠으니까 국어, 영어, 수학, 김대한의 이 점수를 합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대부로 닫는 괄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하시면 이렇게 합계를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밑에 것도 구해야 되는데 이문국이라고 하는 합계를 구할 때도 다시 는 하고 sum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엑셀의 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만 구해주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로 해서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그 다음 셀에서도 같은
원리로 구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 때 한 개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 채우기는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 맨 끝에 부분에 모서리, 맨 아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마우스를 올리면 십자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데요.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아래로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보면 김대한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합해 주세요 하고 썸에게 넘겨준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볼까요? 네, 두 번째도 아래로 한 셀씩 내려와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죠. 또 그 밑에 셀도 보니까 자동으로 다음 셀로 내려왔습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줬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네, 국어, 영어, 수학, 이 김재한의 점수를 참조했죠. 또 여기서는 이민국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참조했고요. 또 홍길동은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드래그 하면서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 참조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같이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의 합계는 이렇게 국어 점수가 총 얼마인지, 또 영어 점수가 얼마인지, 수학 점수의 합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요. 자, 는 하시고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누구였냐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라고 했죠. 네, 그래서 sum을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호출을 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sum 불러줬고요. 함수니까 괄호로 이렇게 괄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넣어줘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국어 점수죠. 이렇게 국어 점수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국어 점수를 전부 합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엔터 하면 이렇게 구해지는데요. 자, 영어 점수 합계, 수학 점수 합계도 같은 규칙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을 자동으로 구해주게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이쪽으로 옮겼을 때에 범위도 같이 옮겨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 참조가 있는데요. 절대 참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 부분을 영역 지정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F4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게 되는데요. 이건 B열 앞에 달러가 붙었고요. 이거는 삼행 앞에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D열 앞에 달러가 붙어 있고요. 삼행 앞에 달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B열은 움직이지 말고 고정해 주세요. 3행도 움직이지 말고 고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항상 참조해야 하는 부분이 항상 이 부분을 참조하라고 하는 것이죠. 참조 부분을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밑에 더블 클릭해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항상 지금 위에 있는 첫 번째 2, 3셀에서 참조한 그 부분을 그대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차이점을 이제는 아셨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함수를 조금씩 익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비스 순서인데요. 네, 여기 서비스 순서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정확히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런 후에 문제를 분석하셔서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시작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먼저 결과값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위를 붙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순위를 통해서 결과를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겠네요. 자,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위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랭크 함수를 이용을 하라고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이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는 하시고요. 함수의 시작을 알리는 등호 는 하시고요. 자, 랭크 함수를 부릅니다. 랭크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밑에 나와 있죠. 네, 누르고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 눌러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지금 넘버 숫자를 넣어줄 차례예요 라고 하는 힌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힌트만 가지고서도 유추해서 어떤 함수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버는 무엇이냐면 순위를 구해야 되는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서비스 시작이니까 이 서비스 시작, 하스스톤의 첫 번째 서비스 시작, 이 순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후에 바로 뭐가 있냐면 컴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컴마를 찍어주면 됩니다. 이 컴마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인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인수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컴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컴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구분이 안 되면 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값을 넣어주고 컴마로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REF라고 하는 곳이 진해졌죠. 네, 이렇게 진하게 표시가 된 것은 이 값을 넣어줄 차례예요 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거는 레퍼런스 해가지고요. 참조의 약자로 REF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값을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어느 값들 중에서 어디에 있는 값들 중에서 구할 건지 그 범위를 알려달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 있는 값들 중에서냐면 여기 같은 서비스 시작이라고 하는 값들이 있는데 이 값들 중에서 우리가 처음 알려준 이 값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순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전체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위에서부터 클릭이 잘 안되면 아래부터 클릭해서 위로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컴마 하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략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이 디폴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내림차순이 구해줄 테고요. 자, 내림차순을 구할 때는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되겠지만 오름차순을 구할 때는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선택을 하시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럼 1이라고 들어가 있죠. 네, 우리가 1 이렇게 넣어도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수를 더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또 힌트를 보면 됩니다. 이 숫자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괄호가 나와 있죠. 콤마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괄호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엔터 했습니다. 그랬더니 8번째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로 밑에 값도 다 채워줘야 되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네, 1등도 3개가 나오고요. 값을 보니까 다른데,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고 났는데 값은 분명히 나왔으나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면 오류 값이 뜨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서도 이러한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입력한 곳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이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두 번째나 세 번째 아래에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자, H6에 대해서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 볼 거예요. 그 범위는 여기 처음부터 이 서비스 시작 전체에 있는 것 중에서 이 두 번째에 있는 값이 이제 몇 등인가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범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범위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 범위가 내려오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이 범위는 항상 여기를 가리켜야 합니다. 네, 자동 채우기를 하더라도 항상 이 범위 안에서 각각의 값들이 몇 등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인이 되었으면 키보드에서 ESC 키 눌러서 왼쪽 끝에 보면 키보드 ESC 키 눌러서 해제하시고요. 자, 첫 번째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여기를 고쳐줘야 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콜론만 걸쳐 있으면 됩니다. 영역 지정한 부분이 이렇게 해주시고 F4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F4키 펑션 키 네 번째 거 F4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절대 참조로 되게 되죠. 네,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엔터 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제는 제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자, 더블 클릭해 보니까 네, 범위 나왔고요. 이 값을 여기 중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 구한 값에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위를 붙이시오 했습니다. 그럼 이 전부 구한 값 뒤에 위를 붙여야 하는데 이 숫자와 위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죠. 이 문자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위자를 넣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Shift 키 누르시고 7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위자를 넣을 때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로, 큰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문자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항상 넣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네, 이렇게 했더니 위자가 붙었죠? 네,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 하니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비고를 구해야 하는데요. 비고는 업데이트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별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if 함수와 int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0.5 이상이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면 별표를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네, 참일 때는 별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네, 맞을 때는 이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if 불러주시고요. 자,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맞는지 비교하는 식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업데이트의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는이가 이렇게 주어로 떨어지는 그 앞에 부분을 모두 먼저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족도의 소수점 이하 부분이, 자, 소수점 이하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라고 하는 거는 업데이트 만족도가 여기 있는데요. 4.4점이면, 네, 4.4점이면 0.4라고 하는 소수점 이하 부분만 여기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점 이하 부분을 그대로 이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하는 이 점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if라고 하는 함수가 지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if라고 하는 함수가 고민을 하다가 혼자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소수점 이하만 구하도록 해야 될 텐데 소수점 이하 부분은 어떻게 구하나요? 네, 이 전체에 4.4라고 하는 이 값에서 정수 부분, 4 부분만 빼면 소수 부분이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먼저 넣을 겁니다. 어떻게요? 네,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4.4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그냥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클릭해서 이용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빼기를 하면 되겠죠. 빼기 하시고 4라고 하는 이 정수값만 빼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밑에 값들도 다 4기 때문에 4라고 고정을 해줘도 좋겠지만 만약에 이 값이 5.4라든지 3.4라든지 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수값을 구해주는 함수에게 정수만 구해오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 함수가 int라고, 인티저의 약자 in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int를 불러주시고, 자, int라고 하는 함수는 신기하게도 컴마가 없습니다. 그쵸? 인수 한 개만 넘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4.4라고 하는 이 값을 int라고 하는 함수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int라고 하는 함수는 끝났기 때문에 괄호로 닫아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int가 여기 4.4 중에서 정수 부분인 4라고 하는 값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G5라고 하는 건 4.4 값이 되겠죠. 그래서 4.4를 빼기 4 해보면 0.4라고 하는 소수점이 나오겠죠. 자, 이 값이 소수점 이하 부분까지 구해진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나오면 부등호가 나와줘야 합니다. 자, 부등호가 뭐냐면 0.5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자, 왜냐하면 부등호 방향은 부등호가 나오기 전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큰지 작은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값이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큰 쪽을 향해서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0.5 이상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0.5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자, 부등호가 나왔는데요. 자, 부등호 앞에를 주어로 읽고 이것이 0.5 이상이면 여기까지 해서 조건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컴마로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if 함수에서는 뭐뭐이면이라고 하면 컴마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값. 만약에 이 조건이 맞으면 참값을 여기에 넣어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어떤 표시일까요? 네, 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별은 문자열이니까 큰 따옴표 안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네, 꼭 기억하세요.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반드시 묶어준다라는 거 이렇게 하시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미음이라고 치시고요. 바로 이어서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특수기호들이 나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부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을 찾아주시고요. 큰 따옴표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값일 때에 이것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컴마로 구분해 주시고요. 공백일입니다. 공백은 큰 따옴표를 2개 이어서 해주면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공백이 표시가 되겠죠. 그런 후에 괄호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하시고요. 쭉 드래그 자동 채우기로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최고 수익금 100만 달러에 대해서 정의된 이름 수익금을 이용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최고의 수익금 가장 큰 값을 구하는데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죠. 자, 는 하시고요. 맥스 불러줍니다. 맥스에게 숫자를 넘겨줘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자, 근데 수익금에 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수익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네, 여기를 쭉 드래그하면 우리가 여기 이만큼 수익금 부분을 수익금이라고 이름 정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수익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수익금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리고 괄호 닫아 주시면 수익금, 최고의 수익금을 골라줍니다. 누가 한 거죠? 네, 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한 것이죠. 이제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서비스된 게임의 평균 수익금 100만 달러를 구할 건데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평균 수익 금액을 구할 겁니다. 평균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버리지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함수가 없습니다. 2010년 이후에 서비스된 평균 수익금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average if 이를 이용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자, 평균은
합계를 구하고 그것을 합계를 구한 개수대로 나누어 주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네,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는데요. 자, 2010년 이후 서비스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 수익금이죠. 네, 평균 수익금을 가지고 구하는데 2010년 이후에 수익금 합계를 구하고 그것을 2010년 이후에 수익금이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전체 합계를 구하려면 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썸에다가 if가 붙어서 어떤 조건이 붙은 if가 붙은 함수 SUMIF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SUMIF 불러주시고요. 여기 range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범위냐? 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조건이 되는데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어딜까? 2010년 이후가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날짜 2010년이 있어야 되는 이 날짜 전체 범위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중에서 2010년 이후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범위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줬으면 그 다음에 컴마가 나오죠. 네, 컴마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입니다. 자, 조건은 무엇이냐면 2010년 이후죠. 2010년 이후라고 하는 건 2010보다 크거나 같은 날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연월일 날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서도 날짜 형태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 넣어줄 때 여기에서는 큰 따옴표로 반드시 큰 따옴표 안에 조건은 넣어줍니다. 자, 큰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왜냐하면 부등호가 나오면 왼쪽에 어떠한 값이 있다 생각하고 그 기준값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10년 2010 다시 01 다시 01이 되겠죠. 2010년 이후니까 2010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날짜 네, 큰 따옴표 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컴마 하시고 이거는 sum, range, sum 합계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값이죠? 수익금에 대한 합계죠. 네, 이렇게 그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괄호로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2010년 이후에 전체 합계 금액이 나오는데 이 값을 나눠줘야 되겠죠. 개수로 나눠줘야 합니다. 자,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count인데 count if 함수를 불러주고요. 자, 이것도 범위입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죠. 자, 조건이 뭔가요? 2010년 이후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시작 날짜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컴마 이 중에서 큰 따옴표 넣어주시고 크거나 같다 똑같이 2010-01-0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엔터. 네,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역할 수행 업데이트 만족도 합계를 구할 겁니다. 이것은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인용하시오 되어 있고 dsum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할 수행에 대한 업데이트 만족도, 업데이트 만족도가 역할 수행, 업데이트 만족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합계인데 어떤 거에 대해서 역할 수행인 거 분류가 역할 수행 있죠. 네, 역할 수행인 것들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합계니까 썸이 들어가고요. 앞에 D가 붙었는데요. 자,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네, 앞에 D로 시작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표 전체의 값을 제목 포함한 표 전체를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앞에 D가 붙은 함수는 범위를 잡을 때 반드시 첫 번째 필드명까지 포함을 해서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 D가 붙지 않은 것은 순수한 이 데이터 값만 선택해서 구하는데요. 앞에 D가 붙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므로 이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드명에 어떠한 값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드명까지 표 전체를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는 하시고요. dsum 합계는 합계지만 어떠한 조건이 있는 값들만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dsum을 이용을 합니다. sum if를 이용해도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에서 dsum을 이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dsum을 불렀고요.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억할 것. 네, 이렇게 필드명까지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컴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필드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합계를 구해야 되는 필드가 어떤 것이냐 그걸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썸을 구해야 되는데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뭐에 대한 합계인가요? 네, 만족도에 대한 합계죠. 어떤 거?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한 합계죠. 그래서 업데이트 만족도를 제목만 이렇게 필드명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으니까 6이라고 숫자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필드명만 선택하시고요. 컴마 한 다음, 자, 요거는 조건이었죠. 네, 조건은 뭐냐면 분류가 역할 수행인 것, 이렇게 분류가 역할 수행인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필드명도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D 붙은 함수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형식만 기억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사 H14셀에서 선택한 게임명에 대한 개발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게임명이 선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개발사가 어디 있나요? 네, 크로스스파이어 여기죠. 여기에 대한 개발사가 네, 스마일게이트입니다. 이 값이 표시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네, 먼저 이 게임명이 뭔지 보아야 되고 두 번째 이 게임명이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후에 있으면 여기 개발사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단계를 지금 거쳐서 이렇게 머리가 원하는 값을 선택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 이럴 때는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네, 왠지 VLOOKUP 함수를 이용합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왠지 한 번에 안 되고 여기 쳐다보고 또 여기서도 살펴보고 그런 후에 실제 원하는 값은 또 여기 있는 걸 갖고 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뭔가 단계를 여러 번 거쳐서 구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VLOOKUP 함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lookup value 되어 있죠. 네, 찾는 값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찾는 값은 어떤 값을 찾아봐야 되나요? 먼저 첫 번째 보는 게 이거죠. 이 값이 무엇이지? 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예, 이 값이 바로 찾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이 값을 선택하시고요. 컴마 구분하시고, 자, 테이블 어레이. 당연히 어디 범위에서 찾을 건지 그 범위를 달라고 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자, 이 값이 어디 중에 있는지, 자, 여기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죠? 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여 옆에 오른쪽으로 있는 쭉 여기까지 일단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 중에서 원하는 값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만 선택하면 안 되고 뒤에까지 쭉 다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컴마 한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컬럼의 약자인데요.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실제로 가지고 올 건지, 네, 여기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값이 있으면 실제로 표시해야 되는 것은 선택한 것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자, 이때는 넘버죠. 숫자로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가 개발사를 원하기 때문에 1열, 2열, 세 번째 열에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네,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세 번째 열 중에 어떤 값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 번호만 넣어주면 됩니다. 컴마 하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면 대괄호 되어 있죠? 네, 생략을 하면 첫 번째 유사일치가 되겠고요. 정확히 우리는 정확히 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로스파이어면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 정확한 그 값을 확인을 하고 그 값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더 이상 없으니까 괄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네, 스마일 게이트 나오겠죠? 크로스파이어 말고 자, 핫스톤 하면 네, 이렇게 블리자드라고 자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함수를 이용한 문제를 풀었고요. 자, 마지막에 보니까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야 합니다. 범위를 지정을 할 때에 어떤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 잘 살펴보면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요. 네,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수식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수식을 이용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새 규칙을 선택을 해줍니다. 하시고 보면 수식을 사용한다는 말이 있나요? 네, 여기 밑에 있죠. 네, 이 값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수식을 넣어줘야 되겠죠. 수식이니까 등호로 시작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첫 번째 행에 대한 수식만 넣어주면 나머지 것은 이 우리가 선택한 부분에서 자동으로 확인을 하면서 값을 비교하게 되죠. 자, 그래서 자, 뭐냐면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했습니다. 여기 업데이트 만족도 이 값이죠. 네, 맨 위에 값, 첫 번째 값만 먼저 넣어주면 아래로 쭉 자동으로 확인을 하면서 검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4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고 났더니 네,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G열과 O행 앞에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아래로 쭉 검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요? 항상 이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만족도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열은 고정시켜주는 게 맞고요. 행은 풀어줘야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F4키를 눌러줍니다. 키보드에서 F4키 눌러주니까 이번에는 열 앞에 달러가 없어졌습니다. 열이 풀어진 겁니다. 자, 열이 풀어지면 안 되고 행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F4키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은 고정을 시켜줬고요. 5 앞에 달러가 사라졌죠? 그 얘기는 5행은 절대참조를 풀어준 게 된 것입니다. 5행부터 6행, 7행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네, 만족도가 되어 있죠. 주어 나오니까 부등호가 나와야겠네요. 4.6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다 라고 하는 부등호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리고 4.6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네, G5셀이 4.6 이상이면 G5셀은 업데이트 만족도죠. 네,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이면 서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굵게 파랑으로 넣어줍니다. 지금 문제는 조금 잘렸는데요. 네, 파랑으로 넣어줍니다. 만약에 빨강으로 넣어줘라 하면 빨강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20자 ITQ 엑셀 38쪽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